네, 지금 여기 지금 가요. 네, 죄송해요. 기다려. 여기요. 네, 한번 갖다 드릴게요. 15,000원. 여기요. 방학을 맞아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만큼 위험할 때가 있는데요. 만약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인 특수 고용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 특수 고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을 취재했습니다. (17살) 송모구는 음식점 대신 배달만 해주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말 저녁은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송군의 휴대전화에는 배달해야 할 음식들이 줄줄이 전송됩니다. 손님들이 막 문 빨리빨리 안 열어주시거나, 막 주소 잘못 알려주시거나, 만약에 뭐 음식이 좀 가게가 바빠서 늦게 나온다 이러면은 다음 게 더 늦어지니까 일단 저희 마음 좋으면서 계속. 한 건 배달에 2,000원을 받습니다. 2건에 4,000원, 3건에 6,000원. 많이 하면 그만큼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하루에 막 30-40개 이렇게 되니까 또 그게 또 한 달이어 봐요. 오면 차이가 되게 커요. 몇십만 원이에요. 주문이 뜸한 밤 10시가 넘어서야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식사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빨리빨리 먹어요. 밥 먹는 것보다 오자마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쓰는 건데 먼저 잡는 것도 더 하는 거예요. 다시 도로 위 질주가 시작됩니다. 저희는 많이 가면 갈수록 돈을 많이 버니까 안 그래도 신호 같은 거 잘 안 지키죠. 새벽 1시,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배달은 모두 40건. 8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오토바이 대여비 10,000원과 기름값, 밥값을 제하면 6만 3천 원이 남습니다. 낮 12시부터 13시간 동안 오토바이 배달로 번 돈입니다. 평소엔 학생으로, 방학 땐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벌써 1년 반째.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서워. 그냥 무서워요. 제 친구들 단체로 병원 7명 입원한 적도 있어요. 힘들고 무서워도 송군이 시간에 쫓기면서 한 건이라도 더 배달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송군이 속한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체는 특수고용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특수고용 종사자는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은 대가가 돌아오는 구조지만 법적인 보호는 취약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의 4대 보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업자들 사업자예요. 이 사람들도 저한테 오더를 사가는 거죠. 지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예를 들어 치킨집에서 고용한 청소년 배달원과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 배달원. 하는 일은 똑같지만 근로조건은 완전히 틀립니다. 치킨집에서 일하는 청소년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하루 최대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야간 근무를 하려면 사장이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 근로와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 배달원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호소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 노동관계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고용부로서는 그런 청소년들을 마땅히 이제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자발적으로 배달원을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는 곳도 생겼지만 아직 대다수 배달 대행업체는 특수고용 형태로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유독 10대 청소년을 선호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애들을 쓰면은 이제 배달도 빠르고 하니까 애들을 쓰죠. 또 사는 자체를 즐겨해요. 그러고 사고 나면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는 거고. 지난 2월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던 배달 대행업체 10대 직원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 2대와 부딪혔고 배달원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배달원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가 인정이 된다면 보험이 일반 과실이라 할지라도 노동 중에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산재 적용이 가능했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은 어떠한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18살 김범중 군은 2년 전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하다 크게 다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도 다 상처가 이건 뭐예요? 야, 이거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그 머플러 있잖아요. 마우라. 거기에 살이 녹았어요. 데워갖고. 아직도 흔적이 선명한데 따로 치료를 받진 못했습니다. 그냥 회사에 말하면 내일 병원 가봐라. 그냥 이 정도가 끝이고. 집에서 연고 바르고 데일밴드 붙여놓고 그게 끝인 것 같아요. 배달과 상관없는 업체의 허드렛 일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자빌 같은 거에다 배달 대행이라는 게 거의 한 70-80%가 오토바이 센터에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 오일을 갈아준다든지 그 자빌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안 한다 그러면 조금 안 한다 그럴 수 없죠. 사장님인데.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특수고용에 나이가 어리다는 입장이 더해져 근로 상황이 열악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실질은 노동자인데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안 지지 않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겉으로만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사실 태반이거든요. 결국 그 청소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고 이 청소년 특수고용직이 배달 대행 업체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최근엔 콜센터를 비롯한 다른 업종에서도 청소년을 특수고용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늦은 밤 하루 일을 끝낸 박건진 군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박 군은 16살 때 집에서 독립했습니다. 들고 나온 돈은 단 7만 원. 당장 먹고 살 게 급했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17살에 콜센터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를 파는 일인데 많이 팔수록 받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노동 강도는 셌습니다. 달성해야 될 개통 건수 같은 게 있어요. 한 달에 큰 칠판에 별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부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어느 날 일한 시간보다 수당이 적은 것 같아 확인하러 갔다가 회사 측으로부터 자신이 특수고용직이어서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너는 이런 것들에 적용을 못 받는다. 너는 근로자가 아니다. 뭐 연차휴가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노동자가 아니게 되면은 이렇게 다 안 줘도 되는 것들이 되어버리니까 좀 그랬던 게 아닌가. 특수고용 종사자는 전국에 약 110만 명. 그러나 몇 명의 청소년이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지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대략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뿐입니다. 처음 먹는 식사가 5시, 6시 사이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억울했을지언정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또 누군가한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당연히 또 적용하지 않을까? 자기의 노동이나 인권을 그렇게 스스로 평가절하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콜센터에서 특수고용직으로 일했던 박건진 씨는 올해 20살이 됐습니다. 사람이 변한 건 아닌데 단지 10대에서 20대가 됐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회사 직원들은 그를 어린애가 아니라 동료로 바라봅니다. 힘든 10대를 지나온 건진 씨는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10대, 그들의 노동권을 지켜주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동은 신성한 거다, 가치 있는 일이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보람되고 소중한 어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껏 해왔던 어떤 노동의 기억, 일자리들은 항상 제 존엄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기억들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해서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을 안고 일하는 청소년들, 또 그런 점을 이용해서 청소년을 특수고용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